안녕하십니까, 깔롬TV입니다. 지금 야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사생활 의혹에 대해서 여당의 집중적인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의 부인의 검증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인가? 법률적인 기준과 사회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대통령 부인의 경우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경우에 다소 그런 경우가 검증이라는 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이라든가 기타 이 경우를 통해서 알려지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는 뭐 누구인지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4개월 전만 해도 현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다가 징계에 저항하면서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옷을 벗은 지 4개월 만에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전대미문의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가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되게 된 것인가? 정말 생각해 보면은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정말 소수의 문재인 정권의 소위 말해서 문과 문바 특정 간부들만을 위한 사익 집단으로 전락해 버려서 그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그들의 비리를 수사를 하면은 오히려 그들이 개혁 대상으로 몰려서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사법 처리가 되고 공직에서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자 검찰을 폐지한다고까지 하고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국민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다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던 찰나에 그가 옷을 벗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출마함으로 그를 정권 교체의 희망으로서 그를 뽑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정말 암울했던 우리나라에 한 줄기 신기루 같은 희망이고 정말 이제 손에 잡힐 듯한 정권 교체가 정말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때가 어제인데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댄 것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저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폐지하려고 했던 이유, 수사권을 박탈한 이유가 바로 저 대장동 사건과 같은 비리를 오히려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권력의 도적대들이 도둑질을 하는데 보호해주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검찰 개혁이라는 비명으로 국민을 사기 기만해왔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국민들의 기대와 인기가 윤석열 후보가 여당 후보를 크게 앞서자 이들은 오히려 야당 내부의 경쟁 후보들과 연합해서 윤석열을 역선택을 통해서 공격해서 그를
낙선시키고자 노력했으나 그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거꾸로 이제 그 내부에 윤석열을 공격하는 세력을 좌파 언론에서 띄워주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줌으로 인해서 속칭 여당의 지원 사격을 통해서 이준석과 김종인을 통한 간접적인 윤석열 탄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정말 야당 103석 국민의힘이 한 번도 저항해보지 못했던 문재인 권력에 맞선 윤석열 후보는 어쩌면 독단적이고 과격하고 무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걱정이 있었으나 김종인이나 이준석을 인내와 설득으로 참고 견디면서 선대위를 발족시키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으면서까지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가 돼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의 인간성과 그의 화합적인 리더십, 인내의 리더십을 보면서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대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지율은 이제 서서히 다시 반등해서 10% 이상의 차이를 벌리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사생활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씨 사생활이 이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세상에서 더군다나 결혼 전에 있었던 누구나 살아가는 방식, 이건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결혼 전에 뭐 범법 행위를 했든 그가 뭐 술집 일을 했든 그거는 국민이 책임질 일도 아니고 국민이 검증할 일도 아니고, 그러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사랑도 못하고 뭐 전과자는 사랑도 못하고 술집 일한 사람은 사랑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를 선택한 것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으며 후보를 사퇴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직은 선출직입니다. 임명직이 아닙니다. 선출은 뭡니까? 검증은 좌파 언론들이 선전선동하는 것이 검증이 아닙니다. 여당이 물러나라 사퇴하라고 해서 사퇴하는 게 검증이 아닙니다. 검증은 국민들이 표로서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은 위대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조국의 표창장 위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창장 위조는 공직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공직 후에 그것을 비리로 보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표창장 위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사생활과 결부시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52세에 결혼해서 그 전에 8년, 불과 결혼 생활 8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전에 수십 년의 사위 생활을 갖다 책임지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조국이 공직생활 전에는 부부가 아니었었고 공직생활 딤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된 것입니까?
지금 윤석열은 52살 전에는 부부가 아니었었고 52살 이후에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 처녀가 제주도에 살든 달나라에 살든 알 필요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과 공직 생활과 결부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말장난, 말기술, 이것으로 국민을 언제까지 기만하고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회계망측한 공수처가 생기게 되고 검찰 수사관, 검찰 폐지라는 그것을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문재인을 지지할 한줌 대깨문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국민의힘 내부의 경선 참여자였던 홍준표 의원이라는 사람은 대표를 2번이나 하면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정치 공작적 윤석열 죽이기 공작에 올라타서 삼각편대를 이뤄가면서 지금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김건희 씨 사생활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개시한 것은 일종의 국민의힘 내부의 홍준표와 같이 내부 총질을 일삼는 야비한 민주당 이중대 앞잡이 노릇을 하는 홍준표의 그러한 합세를 염두에 두고 지금 민주당 좌파 언론 홍준표의 삼각편대로서 지금 윤석열의 그 신기루와 같은 정말 국민들의 정권교체의 그 여망을 좌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내부 총질, 홍준표와 그리고 김건희 사생활 공격,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작금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처녀 총각이 아니면 중년 남녀가 초혼 재혼하는데 경찰서에서 신원조에 띄워오는 것이 그게 법이 되는 나라, 그게 상식이 되는 나라가, 그게 문재인, 이재명, 문재명, 홍준표가 말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까?